저는 4학년 주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2024년도 졸업전시회 개막을 성공적으로 하신 거를 학생들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뭐 항상 최고의 전시는 아니겠지만 작년보다 계속 조금이라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와우관의 어떤 공간의 비좁음과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컴플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홍문관 1층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진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고의 좀 공정성을 발휘해서 자리 배정을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우수 작업 평가나 선정 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어떤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이제 교수님들 간의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거를 오늘 모든 크리틱 분들이 와주신 어떤 기회를 삼아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또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내년에 조금 더 개선 사항을 보고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별 크리틱이 이제 의견을 주시고 각 지도 반의 교수님들께서 우수 작업 후보자를 2명씩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명을 하면은 그 해당하는 학생들은 여기 일단 가운데로 좀 모여주세요. 자, 1반 이호양, 최은후. 네, 아직 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반 김예진, 임우영. 자, 3반 김유빈, 유가영. 4반 성의정, 노원호. 네. 5반 허재연, 박예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이긴 그룹과 진 그룹을 나눠주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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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끝났나요? 안 끝났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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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보. 끝났어? 보. 자, 대댄지요? 대댄지 괜찮나요, 지도교수님들?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승자의 권한이 막강해요.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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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잠깐 쉬었다가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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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보, 보, 보. 잠깐, 우리 뭐 그럼 가위보만 할까요? 아니, 그럼 가위가 이기는군요. 가위바위보. 방금 끝났는데? 주먹이 이겼잖아. 아니요?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 보. 잠깐, 나눠 할까? 아닌데.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이번 지도 교수님의 의견 때문에.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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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학생인데? 가위바위보. 보. 보. 끝났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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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승자 그룹 오른쪽으로 빠지시고요. 거기서 한 명을 남겨주세요. 승자 그룹에서 한 명만. 이긴 사람 한 명. 이겼어요? 자, 그럼 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자,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나머지 학생들. 자, 의정이가 진 거야? 네. 자, 그러면 성희정 학생이 1번 발표고요. 1등한 이제 친구의 결정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네, 성의정 학생, 그리고 39번 유가영 학생, 40번 최은우 학생, 33번 박예진 학생, 34번 이호영 학생, 36번 허재현 학생, 49번 노원우 학생, 50번 김유빈 학생, 51번 임우영 학생. 그리고 네, 그렇게 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공지했던 대로 김예진은 두 번째군요. 미안해요.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걸 너무 이렇게 과잉 경쟁으로 가열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실 때 저도 다른 반 친구들 프로젝트 내용이 궁금한데 내용을 모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니까 3분 정확하게 재서 진행을 할 거고요. 3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해서 성희정 학생부터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평가위원 교수님들이 좀 앞쪽에 배치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발표하는 동안에는 조금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계를 진행한 선의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조금 가볍게 조금 자기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학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야구장을 갔다 온 결과 인지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야구장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붙어있는 것처럼 야구장은 현재 365일 중 72일만 시민들에게 개장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만약에 야구장이 구단의 소유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구장은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야구장은 지자체의 소유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때문에 365일 중 72일인 경기 있는 날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하고요. 이를 해결하고자 저는 그 지역의 맥락 컨텍스트를 들고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외부 입장 동선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 북항이라고 하는 이제 부산의 앞바다에 위치해 있고 여기를 시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의미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는 부산역, 남쪽으로는 자갈치 시장이 있고 자갈치 시장과 이어지는 컨텍스트로 여기 프로그램이 수산시장이 들어오게 되고요. 부산역에서 이어지는 재개발되고 있는 이제 하이라인을 통해서 지붕의 공원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스타디움이라면 거대한 메스가 1인칭 입장 시점에서 봤을 때 거대한 벽이 가리고 있다면 저는 이 야구장을 지하로 넣음으로써 사람들이 거대한 메스를 인지하기보다는 정말 가서 쉬고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공원으로 랜드스케이프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지하로 넣게 되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수산시장, 호텔, 스파, 수영장 등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하면서는 선수 친화적인 야구장이 생겼고 현재는 관중 친화적인 야구장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꿈꾸는 야구장은 이제 공공 친화적으로 365일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진 바로 준비해 주세요. 하게 된 김예진입니다. 저는 결이라는 것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시작했는데요. 결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단어이면서도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단어라고 들려서 이제 사회의 선박으로 제일 먼저 밀려나는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에 대해 집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디아스포라를 바벨탑 이야기라는 신화를 통해 엮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의 하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을 만드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가장 메인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 바벨탑 이야기는 탑을 높게 쌓고 하느님에 의해 허물어지며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다원주의적 사고로 퍼지는 이야기라면 디아스포라는 해당 나라에서 동화되거나 분리되는 전체주의나 동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두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즉 바벨탑이 허물어지며 사람들이 흩어져 다원주의적 사고가 퍼지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세워져 있던 바벨탑을 허물어지는 과정을 통해 바벨탑의 일부 잔해를 그대로 가지고 가며 수평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이를 사회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서로 단절되어 있던 사회의 구성원들이 재건을 위한 파괴의 시퀀스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건축적인 장치를 통해 서로 상호 연결되는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저는 나치 전당대회가 있는 누린베르크의 나치 전당대회를 바벨탑이라고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축에 의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위계적인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한 곳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벨탑을 허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남산 외인 아파트의 철거와 같이 좀 적극적인 파괴의 제스처를 원해서 폭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선정한 기준으로 총 4곳을 폭파하게 되었고, 이제 이 폭파한 곳을 어떻게 그 디아스포라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냐 했을 때 이제 볼프강 벨시의 가로지르기 이성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이 다원적인 세계가 병치되어 있고 그 세계를 가로지르는 것이 바로 이 가로지르기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로지르기 이성은 다원적 세계의 병치를 가로지르며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춘 수평적 수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다원성의 병치를 각각 소셜 하우징이 서로 관입되거나 만나지 않게, 그렇다고 부서진 잔해와 만나지 않게 수평적으로 병치시킴으로 해석하였고, 그 위를 관통하는 선형의 메가 스트럭처인 문화 공간을 가로지르기 이성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춘 수행 방식을 한 문장만 시스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유가영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얼마나 많은 새가 멸종했는지 아시나요? 없으시겠죠? 작년에만 10개의 종의 새가 멸종을 했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특히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와 서식지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면서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해안의 습지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 자원입니다. 특히 조선소의 개발은 해안의 습지 영역을 파괴해왔습니다. 기존의 먹이와 안식처를 찾기 위한 최적의 공간은 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공적인 단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지도 같은 경우에 55종 30만 개체 철새들의 이주 경로와 전세계 조선소의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지도인데요. 정말 흥미롭게도 많은 이주 경로에 조선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현재는 감소하는 추세로 많은 조선소들이 폐쇄와 재개발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철새들을 위한 생태적 가치는 또다시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철새들의 생태적 경로를 복원하고 공생하는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사이트는 여기 보시는 캘리포니아 메어섬에 위치한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가 이제 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기 아래쪽에 좌측 투시도 보시면 새의 입장에서 찍은 투시도입니다. 새들의 입장에서 제 공간이 어떻게 보일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폐조선소의 잔해로 대표되는 인간의 결에 새들이 접근하는 것이 공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생의 전략으로서 캐모플라지, 위장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잔해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드라이 도크와 콘크리트 땅, 그리고 리니어한 스트럭처, 이렇게 큰 파트 3개로 나뉩니다. 이 잔해들 각각은 여러 종의 습성에 맞게 습지와 숲, 그리고 둥지 공간으로 위장해서 사이트 전체에 다양한 서식지를 조닝합니다. 습지 같은 경우 기존 게이트 시스템에 게이트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물의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했고, 이쪽에 모형을 보시면 물 높이를 다르게 표현을 해서 게이트의 역할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서식하는 새들은 주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거나 은신처가 필요한 새들입니다. 콘크리트 땅은 숲으로 위장하고 레일웨이의 흔적은 인간의 동선이 됩니다. 레일웨이와 버드타워들을 잇는 램프 외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설계해서 최대한 새 입장에서 인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스트럭처들은 둥지 공간으로 위장을 하는데요.
각 버드타워들은 새들의 둥지 고도와 해안에서의 조닝에 따라서 기존 스트럭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내부는 인간의 탐조 공간으로서 이러한 램프들과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동선을 형성합니다. 특히 둥지 공간들 같은 경우 앞쪽에 보시는 모양처럼 번식기에 도래하는 3가지 종의 디테일한 신체 사이즈와 기존 둥지 특성을 고려해서 기능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인간의 공간과 외부에 둘러싸인 새들의 공간이 레이어링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는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탈피의 과정을 거칩니다.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기존의 정체성과 피부를 전부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그 자체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고요. 탈피를 하는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단단한 껍질은 성장을 막기 때문에 몸을 불리기 위해서 생물은 닫혀있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2번째는 탈피를 하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거나 노폐물이나 묵은 각질 등을 털어냅니다. 따지고 보면 2가지 건축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확장 공사와 리노베이션입니다. 또 한때는 생명이었던 피부가 물질인 껍질로 변하는 과정이 제로에서부터 건설되고 사용되다가 철거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의 생애 주기와 연관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탈피의 과정을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생물체의 움직임과 화학작용, 또 표피의 다층 레이어 구조에서 영감을 받고 이를 파사드나 재료, 에너지 소스 등 건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뱀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뱀피를 구해서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파사드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느꼈는데 이런 텍스처를 메쉬 인덴트에 적용해 물질이 자연적으로 쌓인다면 자연적 작용, 즉 최적과 침식, 풍화에 의해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건축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물성을 가질 수 있을지 다양한 매트리얼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스킨의 모습이 저기 있고요. 그리고 이 스터디한 것들을 실제 건축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고민하다가 두바이로 선정했습니다. 두바이는 이제 산지, 사막, 해안 지형 등 가장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인류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래는 물질을 얻기 위한 터널머신 시설로 이제 껍질을 벗어내기 위한 유기체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설계를 했고요. 터널머신과 시멘트 펌프로 이루어진 이 시설이 두바이의 곳곳에 존재해서 인프라로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두바이의 하이라이즈에 적용된 모습이고 외피의 교체와 동시에 내부 공간의 확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상을 보시면 엑디시스가 건물에 붙어 마치 생명처럼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존의 건물에 스카폴딩이 붙고 핀이 붙어서 브릿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볼륨이 공간이 형성되고 새로운 파사드가 지어지는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건물의 폼과 형태를 스컬프팅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고 그래스호퍼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과 디테일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가변적인 공간으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레지던셜 위에 이제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붙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아갈수록 프라이빗에서 소셜로 나아갑니다. 층고와 면적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각각의 매스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이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의 윈드 데이터에 따라서 모래의 침식 과정으로 파사드의 컨디션 ABC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드가 결국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새로운 파사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보다 작은 스케일의 건축물에 적용했을 때의 모습이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박예진입니다. 저는 결 중에 빠지다 모자라다의 결로 주제를 잡고 이제 아동의 정서 결핍을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동의 학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재학대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때 아동기에 부모와의 제대로 된 정서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발생 시 이루어지고 있는 처리 시설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과 부모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각자 분리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아 이 두 집단이 서로 만나는 부분을 합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동을 상징하는 장난감이라는 요소를 아이디어로 더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장난감 공장에서 어른은 노동을 하면서 아이에게 대갚아주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고 아이는 장난감이라는 요소 속에서 조금 더 놀이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 위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어른과 아이가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시야만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거치게 되고, 두 번째 공간으로 연결되게 되면 어른과 아이가 시야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지만 서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그런 공간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 번째 공간으로 나아가면 이제 어른과 아이가 직접 만나게 되면서 서로 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받는 공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공간 사이에는 어른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와 이제 그 어른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타워를 설계하게 되어 이 공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생산하는 인간 하나의 동력 타워를 설계하게 되어 봤습니다. 네. 50초 남았는데. 마이크 안 들리는데? 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별의 두 가지의 해설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겪은 근심과 걱정의 미등이며,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성취의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설을 통해 저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해탈은 이루기 위해 불교 전라를 선택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벌성의 형태가 없으며 마음에 따라 생깁니다. 모든 점생인 벌성은 지니고 있으며 수련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자의 깨달음을 통해 함께 해탈을 이룹니다. 이번 디자인의 배경은 중국의 루산대보레과 고대 사찰의 논문자리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를 설계했습니다. 전통적인 3단식 구조 적응이며, 두 번째 단계는 수행의 거대한 불상 중심으로 한 예불 여선으로 변화하며 수행 과정을 연장했습니다. 설계 주요 요소는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높은 불사의 깨달음을 점점 상징하고, 그 거대한 불사는 성스러움과 위험을 전달합니다. 이 불상 옆에 그 덩굴 내부에서 불상의 숨겨진 기회와 인연을 나타내며 자연과의 융합을 통해 해탈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4차 여행 3문 입구 통해 시작됩니다. 부리광장에서 4차 환경을 적응하고 재설계하는 논문가에서 그 소소에 체킹하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풀 통로를 지나며 고난을 조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또 다시 그 산기술과 그 서클 예풀 공간의 자연과 부처님의 그 연결을 느끼고, 이 불타 명상의 성경 공간에서 정신적인 깨달음을 점점 다릅니다. 이 마지막 그 평주각에서는 하루에 마무리하며 내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사람들에게 깊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진정한 변화를 찾는 여행을 완성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를 진행한 허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결을 삶을 끝맺고 죽음을 끝맺다의 맺을 결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용구 사망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엔 1년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와 다르게 장례 절차를 건너뛰고 화장되어서, 그리고 장사법에 의해 10년 동안 개별봉환되었다가 이후엔 큰 통에 한꺼번에 부어서 버려지는 그런 합동봉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합동봉환 과정이 무용고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사람들을 좀 찾을 길을 얻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사후처리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도심 속 새로운 형태의 장사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사시설은 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시설들을 좀 도심 속으로 끌어들여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버려진 공간인 신설동역 폐약사를 좀 사이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위층 승강장과 같은 구조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서 폐허가 된 모습이 좀 죽은 후에도 고립되어 있는 무용구 사망자와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만 인식되지 않길 바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도 퍼블릭이 이용하는 갤러리와 무형보다의 공간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 절차가 끝난 후 관이 운구되면 데이터 관리실에서 정보가 처리가 되어서 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웹사이트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 후 시신을 닦고 염을하는 공간을 지나 빙장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빙장이란 새로운 형태의 장례 방법입니다. 시신을 마이너스 186도로 급속 냉각한 후에 입자로 쪼개서 동결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사이트가 지하이기 때문에 불을 이용한 화장보다는 이제 빙장이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빙장을 진행하기 전에 마이너스 18도의 냉동 영안실에 보관된 후 빙장 과정을 거쳐 큐브 봉안실에 10년 동안 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000명이 넘는 무형고자들을 모두 유골함에 10년 동안 보관하기에는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개인의 정보를 좀 데이터화한 QR을 함께 표현한 이런 유골 큐브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제 성신여대, 약수, 청량리 등 좀 핫플레이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시 느낌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공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고자를 찾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저 마지막 큐브 공간이 이제 하나의 분실물 보관소로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갤러리라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무형고자 사후처리 시스템을 통해 도심 속 새로운 형태의 장사시설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스페이스의 지하 공간은 이제 큐브 봉안실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별 봉안에서 합동 봉안이 되기 전에 물에 유골 큐브를 띄우고 퍼블릭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들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층은 모두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작게 숨어있게 됩니다. 원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즐거운 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이라는 삶의 맺음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삶을 마감하는데 불행과 고통 속에서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사람들을 위한 즐겁고 재미있는 결을 만들어주려 합니다. 소아난치병 환자들 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긴 시간을 좁은 병동에서 불행하게 보내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죄책감과 불행 속에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병원을 고통의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불행한 시간을 위한 연명치료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남은 시간 동안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아이들이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 두 번째는 아이들이 교류하며 놀 수 있는 공간, 세 번째는 가족들이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고 임종 후에는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큰 틀을 설명드리자면 병동 생활 공간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배치하고 각 공간들을 1인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되며 그 공간들은 체계적인 의료시설 관리 범위 안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단면 배치는 아이들에게 고통의 공간이라 인식되는 공간들은 물 속에 배치하고 놀이 생활 공간은 더 즐겁게 애도의 장르의 공간을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물 위 공간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은 다양한 행동 유형들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행동 유형들을 정리하였고, 이 행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축적 요소인 지형과 구조물을 활용하여 놀이공원을 설계하였습니다. 1층에서 병실들은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다양한 뷰를 병실에서 경험할 수 있고, 각 프로그램들은 빛이 들어오는 보이드 공간들을 중심으로 즐겁게 배치하였습니다. 옥상 공간에는 다양한 지형을 활용한 재료 놀이터들과 원형 극장,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공간과 장례 공간입니다. 반경 15m를 커버할 수 있는 응급수직 리프트를 구역별로 설치하였고, 그 주위에 구역별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소진료실 및 응급실을 배치하였습니다. 리프트는 모든 층을 연결하여 구조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연꽃의 형태를 하여 옥상 놀이 공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중앙 부분에는 중환자를 위한 메인 수술실, 옆 부분엔 임종 후의 공간을 두어 아이들의 시신과 가족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화장터와 장례 공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이 체계적인 의료 관리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은 더러운 물속 진흙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을 통해 아이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무엇입니까? 네, 청와대도 있지만 뭐 경복궁, 불국사 이렇게 다양한 건물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물들은 사실 미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온전히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이 청와대 내부에 넣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헌법 조문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헌법이라는 기본권 틀을 가지고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는 사실 매우 권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청와대의 구조는 그대로 두되 내부에 저런 수평적인 공간이나 대화 장치들을 넣어보려고 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주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 대해서 기억해보고 이 공간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영웅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수평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또 여기서는 천을 사이에 두고 타인들이 대화와 타협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시에 되게 화려하고 거대한 그런 멋진 전시물들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조용하고 진지하게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표함이나 또 이렇게 선거 부스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으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헌법을 보시면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건축과 민주주의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지만 오늘 저의 이 전시를 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걸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의 흔적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이무영입니다. 불의 흔적을 담은 건축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한 원물, 재료, 구축의 단계적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 수치라는 새로운 생명이 된 원물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원물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구축의 재료를 발견합니다. 구축의 단계에서는 불이 만들어낸 공간과 형태, 그리고 이번 졸업 전시 주제이기도 한 재료의 결을 담은 건축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물질에 열을 가하며 표면과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 중 일부의 원물인 숯은 우연한 공간을 만드는 조각의 도구가 되고 열에 녹아내린 스티로폼은 공간을 만드는 몰드가 되었습니다. 숯이 지나가는 흔적에는 우연한 기둥과 보 그리고 의도적인 철제의 수직 수평적 부재와 함께 엮여 하나의 공간과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공간을 만드는 스티로폼 몰드는 구축의 단계에서 제거되지 않고 불을 만나 흘러내리며 기존 원물과 온전히 다른 특성을 드러내는 연금술적 변형을 일으킵니다. 흘러내린 스티로폼은 구축된 공간의 일부가 되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친 촉각적 표면을 만들어내며 불의 흔적이 구현됩니다. 형성된 공간은 하나의 목적을 부여하지 않고 건축물은 그저 침묵하며 무목적의 공간을 제공해 방문객들은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 건축물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번의 만남마다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자연의 광활한 대지 속 바람, 비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건축을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생각을 유발하는 건축물이기를 희망했습니다. 메이킹 비디오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축하합니다. 저 여기 딱 발을 이렇게 들이는 순간 전 감동을 받아서 울 뻔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학기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일 조금 더 준비된 자세로 멋진 말들 남기겠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잘 푹 쉬시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